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계 이해해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해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큰일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 했던 저희 방송이 삭제됐습니다. 야,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교수님? 난감하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얘기는 뭐냐면은 뭐 커뮤니티의 뭐 정책을 위반했다 이런 거고요. 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그 뭐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옛날 영상 자료인데 예. 제가 최초 공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뭐 최신 자료인 것처럼 허위 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게요. 아까 보내주신 거 보니까 네네. 잘못된 정보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오래된 영상이 최근 사건의 영상이라는 허위 주장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냥 구글에 이스라엘 아파치 헬기 아파치 그냥 네네.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수도 없이 많은 게 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따로 보내드린 거는 지난 10월 15일자 네. 5일자 그 이스라엘 쪽의 그 언론인데 네네. 거기서 4분짜리를 원래 공개한 건 10초 남짓인데 4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를 보시면서 직접 판단하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아하. 저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네. 그냥 그 과거에 발생한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의 영상이었는지를 적시하지 않고 네네. 허위 주장이다는 일방적인 그 네. 지금 주장인데 구글 쪽에 예.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 영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방송한 영상들이 여러 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영상을 말하는 거냐 그렇죠. 이걸 특정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아주 어떤 막연하게. 저렇게 네. 애매하게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기분 나빠서 잘랐어 이 네. 말밖에는 안 되죠. 저는 그거 같습니다. 네, 좀 책임 있는 접근이라면 예, 저렇게 예.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거 구글 측에 항의 서한도 좀 보낼 생각이고요. 네, 보내셔야 될것 보도 같습니다. 자료도 네. 지금 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니, 이렇게 명백한 일방적으로- 언론 탄압이 아닌가. 검열이죠. 검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건 비끄라도. 검열이에요. 이거는 네. 이건 구글이 만든 취지 자체에도 맞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언제 건데 이렇다 하는 걸 네, 네. 적시하지 않고 어허. 저렇게 막연하고 두리뭉실한 주장을 하면 앞으로도 예를 어. 들어서 그냥 허위야 하면 예. 입증 책임은 그쪽에 있는 거죠. 네. 왜 자기들이 허위라고 그랬기 때문에 왜 허위인지를 입증을 네,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최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허위다 이런 건데요. 저희들이 그 지난주에 보여준 영상들이 교수님께서 유튜브에서 예. 또 텔레그램에서 찾은 다 정말 최근 영상들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검색해 보시면 돼요. 네, 걱정하는 게 네, 아니고 특히 거기 그 X죠. 트위터 옛날 트위터 예, 예. 거기에 이스라엘 아파치 그 검색해 보시면은 수십 건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인터뷰 영상도 있어. 인터뷰 예. 인터뷰 기사도 있고 어허. 그런 기사들도 같이 검색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새로운 최신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글 측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또 지난주 방송했던 영상을 제 채널에 한번 올려보려고요. 거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게 최초 공개라고 했는데 최후 공개로 해서 한번. 아 근데 네. 한국에서 어쨌든 이런 스트림에 처음 나오는 건 맞죠, 뭐. 예. 그 이전에 어디서도 나온 적이 없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최초 공개가 맞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문제 여기에 지금 그 구글 측에서 대단히 지금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군의 도덕성에 아주 예. 치명적인 상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왜 그래 됐는지도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른바 한니발 지침이라고 합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포로나 인질이 되는 것보다는 죽은 병사가 낫다고 하는 예. 아주 잔인한 원칙이에요. 예. 그 원칙을 무차별로 대량 적용했다고 하는 것이
이쪽에 그 일부 언론이죠. 물론 전부는 아니니까 네네. 절대 그 어디입니까? 주류 주류 언론에서는 방송에서는 하지 않죠.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말하는 사망자 수, 네. 거기서 상당수가 네. 이 한니발 지침에 의해서 네. 실제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네. 죽인 이제 네. 그런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어느 언론에서도 말하지 않은 그리고 것인데 이게 비단 뭐 제가 혼자 한 주장도 아니라 예.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떤 주장이라기보다 그쪽 증언들만 쭉 청취해봐도 야 이건 좀 심각하다 하는 건 예.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예, 이거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누구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지금 구글 측에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이 검열 아니냐, 통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계속 이거를 항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혜영 교수님 모시면은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사고 한국에서는 정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그렇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기 지도를 제가 하나 보낸 게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 이거는 절대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 이건 워싱턴 포스트 정말 이 검열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그냥 아주 힘듭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인데 네. 저기 화살표가 나와 있고 화살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돈바스 지역. 예, 돈바스, 그다음에 도네츠크, 그다음에 도네츠크. 자포로제. 네. 거기 세 개의 화살표 가운데 이 기사 내용 그겁니다. 뭐냐면 왜 우크라이나 군이 패배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 기사인데 예.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화살표가 세 개 아닙니까? 예. 원래 미국 쪽이 요구한 거는 가장 왼쪽에 있는 저거 하나, 아하. 그 좀 큰 화살표. 네네,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화살표가 다 있는 지점이 멜리토폴이라고 하는 그 도시예요. 멜리토폴. 저기를 점령하고 아하.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네. 저기를 점령하면은 지금 그 러시아 쪽이 점령한 그 영토가 네.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지면서 크림반도. 아하. 저 아래가 크림반도인 거죠, 그렇죠. 교수님. 크림반도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미국은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하. 우크라이나 군에서 방향을 세 군데로 분산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분산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살표의 맨 위에 있는 거는 바흐무트입니다. 네네네. 그 지난 예. 6월 달이었나요? 예. 네네. 그때 진격했던. 엄청난 병력 손실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네. 군에 특히 정예 병력이 투입되었다가 거의 엄청난 괴멸적 타격을 입은 그쪽입니다. 그리고 네네. 가운데가 도네츠크고 아하. 그다음에 가장 왼쪽이 자포로제 지역이죠. 예. 그래서 가운데 지역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아직도 저 똑같은 지역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어허.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밑에 조금 약간 예.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기가 이제 도네츠크 시, 네. 도네츠크 시에 붙어 있는 아브디프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난 방송 때 예, 저기 말씀하셨던요. 한번 언급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작전 병들이라면 금방 알 텐데. 성함이 아브디프카. 이름이 아드비크타. 예, 아브디프카인데. 디프카. 예, 네. 저게 길쭉하게 생긴. 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기를 이제 러시아군이 엄청난 지금 화력을 저기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네네. 파란색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도 여기는 뺏길 수 없다 해가지고 저기에 또 엄청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저기 예. 뭐 다시 알려보시면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은, 네네. 저게 이제 X자가 보병이죠, 보병. 네. 보병 그 위에 꽃표가 하나 있는 건 여단. 꽃표가 여단. 예. 그다음 이게 짝대기 세 개는 대대죠, 대대.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저 파란색이 우크라이나 군인데 맨 아래쪽에 보면 십자가 표시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게 아조프 부대입니다. 아조프 연대. 그 움푹패인데 안에 들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최전방을 저기를 이제 이른바 어. 네오나치라고 불리는
아조프현대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아조프스타일에서 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전혀. 새로 또 조직됐어요. 새로. 네. 새로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전투가 그만큼 격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보면은 도시가 긴데 그게 철로가 쭉 보이시죠? 예.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철로를 러시아군이 드디어 이 장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 보급로가 끊겼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래 저기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흔히 뭐 밑 그라인드라 그러는데 고기 분쇄기다 지금. 좀 표현이 안 좋지만 저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엄청난 지금 병력과 화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여기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저기 저 우크라이나군이 파란색 줄이 쭉 보병들이 엄청나게 집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만일 함락이 되면 그 뒤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가 아주 가장 남아 있는 가장 강력한 요새인데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쯤 되면 아마 저기가 함락이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지상전으로 들어갔던 러시아 군대 그렇죠. 탱크를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 자리죠. 그래서 지금 철로 쪽을 드디어 러시아군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보급이 사실은 매우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우크라이나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기 바흐무트와 더불어 여기에서 이제 만일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패배하고 물러나면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제 책임론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 책임인지 잘루츠니 총사령관 참모총장 책임인지를 놓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위기가 아주 격렬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쿠데타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설이.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 본다면 참모총장 너가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너를 해임시키게 됐는데 참모총장 입장에서 내가 왜 당신이 계속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기 계속 병력을 밀어넣지 않냐. 바흐무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절대 후퇴 못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병력 손실을 이렇게 엄청난 손해 입게 만든 건 지금 정치 리더십 당신들인데 왜 내 나보고 그래. 참모총장 재미난 입장에서는 거는 이 참모총장은 미국이 백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쿠데타설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 권력을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젤렌스키가 효용 가치가 끝났다고 보면 잘루츠니가 그래도 아직 신망이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거리로 교체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그 오늘 뉴스 보니까 젤렌스키가 미국에 간다고 또 금방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빈손으로 이제 돌아갔죠. 돈 달라고 간 건데 돈 달라고 무기 달라고 그런 건데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볼 때 지원의 90%가 삭감됐어요. 90%.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대팔이 떨어졌다는 거죠. 저기 지금 이 방어 수비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 보급로가 차단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왼쪽에 광활한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저기 러시아군이 다 보고 있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러시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락할 겁니다. 저기 러시아로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돌격 앞으로씩은 안 합니다. 매일 1m, 2m, 10m씩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마 이번 전쟁의 마지막 대전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교수님 지역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브디프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못 외웠습니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아브디프카.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거 외워봐야 되겠는데요. 아브디프카.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은 이 정도 할까요, 교수님? 젤렌스키가 조만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한국의 젤렌스키가 이제 참 걱정입니다.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게다가 지금 저기에다가 무기를 줬다는 거는 미국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 교수님 새로운 게 아니죠. 이거 밝혀졌다는 거는 사실 이게 범죄 아닙니까 이게?
탄핵 사유도 될 것 같은데요. 범죄까지 뭐 어쨌든 근데 네. 정부가 거짓말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거 이것은 그렇죠. 우리는 위험할 뿐더러 사실 그 법적으로도 못 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식 논리로 본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빨리 한국의 젤렌스키를 탄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가자,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뉴스였던가요? 그 15개국이 모여가지고 상임, 비상임 이사국들이 모여가지고 안보리가 15개 나라로 구성돼 있어요. 네네. 상임 5개, 10개 비상임이. 네. 안보리 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가자 폭격을 중단하자. 예. 이걸 논의를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영국이 기권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본회의 결의는 거쳤고. 네네. 문제는 이제 안보리에서 통과가 돼야지 국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할 경우에는 평화 유지군을 보낼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보리에서 통과되는 게 예.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는 거 이게 급이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 자체는 문제예요 분명히. 예. 왜 총회가 전 모든 회원국들이 네네. 참여한 총회보다 5개 나라가 일종의 과점. 권력을 너무 많이 갖고 그렇죠. 있군요. 권한을 5개 나라가 살짝 독점하고 있는 구조인데 네. 이 부분은 뭐 별도로 아마 언젠가 한번 언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 아무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제재.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통과되고 예. 그다음에 평화 유지군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이번에는 매우 특수한 게 그 사무총장 직권으로 네네. 직권으로 이게 소집이 되어서 상정이 된 안이거든요. 예.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안을 만들어서 냈고 예. 어쨌든 근데 그 13개 나라가 찬성하고 영국이 기권하고 미국이 반대한 거죠. 예.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데 다시 또 시도한다 그래. 이번에 또 총회로 다시 넘길지 오늘인가 그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다시 하겠다. 어허. 네. 뭐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이 사안 자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민간인이 죽어나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 경우에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 총회로 넘어가면 뭐고 5개를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다시 이제 또 이 안보리 지금 안보리 그 의장국이 중국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의장국이 중국이고 내년에는 우리도 비상임 이사국으로 네네 지금 올라간다는 거죠. 네. 내년부터는. 근데 같이 거부하겠군요. 가서 뭐 할 건가? 가서 뭐 할 건가? 네. 지금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면 또 새듯이 그럼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이 언제 한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언제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 누구 하나 입다 번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서 뭐 할 건가 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전 그것이 더 걱정되는 그런 미국이 한 표 더 장면인데.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이 한 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 이런 겁니다. 교수님,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일본도 찬성했죠. 오.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이 진짜 미국, 다시 말해 앵글로색슨만 빼고 전 세계가 다 전쟁을 그만두고 이스라엘 제재해야 된다는 건데.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시도들은 아마 계속 할 거고 왜 의장국 권한이니까. 그렇지만 또 미국이 계속 언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네네. 아마 지켜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수많은 민간인이 또 죽어나가겠죠. 근데 며칠 전에 컵이라고 하는 NSC 조정관이죠. 이 사람이 존 컵이든가요? 예, 네. 존 컵인데 기자들 질문에 네. 아니 미국만큼 저기 팔레스타인 민간인 목숨을 걱정한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교수님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뭔가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양면성 진짜.
그러면서 또 의회는 이스라엘에 오늘도 보니까 예. 미 의회는 이제 그 150ml 포탄부터 해가지고 미사일 또 지원하는 그것도 네네. 캐리하고 어허. 또 돈 대주고 네. 앞으로는 또 뭐 민간인 어쩌고 하고 또 뒤로는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네. 이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어쩌면 양두구육처럼 네, 양두구요. 되는 거 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실질적으로 하마스를 제거하고 예. 가자 지구의 새로운 어떤 이 거버넌스를 세우는 게 목표로 보여요. 그리고 그럼 누가 되냐? 네네. 지금 서한 지구에 있는 피에로 옛날 피에로죠. 파타 정권. 파타 당이 그러면은 네. 가자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네.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의 정통성 오히려 강화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걸 힘으로 뭉개버리고 다시 서한 지구에 있는 부패하고 무능한 네. 파타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그걸 승인해 줄 건가? 아주 복잡한 정당성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정당성 예. 위기가 또 발생해요. 네. 그러면 가자 지구는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배드 옵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미국도 네네. 할 수 있는 게 아하. 그러니까 중동 이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금 레바논 지구 쪽에 지금 계속 이 포격전은 헤즈볼라랑. 예. 그다음에 네. 후티 정부에서 계속 미사일 쏴대고 예. 그다음에 저기 시리아나 이라크 쪽에서 계속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고 네네. 그건 그쪽에서 그러는 거는 이제 이 가자 지구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철수해라 안 그러면 우리 전쟁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어요. 확전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오는 건 뭔가 또 다른 노림수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네. 만일 이 지금 병력이 전면전을 레바논하고 치룬다면 이거는 이 전쟁은 커집니다. 네네. 커질 수 있어요.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전쟁을요? 네, 그러니까 커질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바람 벼랑 끝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지금 뭐 전멸될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네, 그럴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하마스는 지금 전멸하고 있는가? 네,와 관련된 영상 최초 공개가 되겠군요. In the northwest of the Gaza Strip, Israeli soldiers continue to encircle Beit Lahia. The Israel Defense Forces Command claims to have captured several dozen Hamas militants in this area. Meanwhile, fierce fighting continues in the Al Judaydah area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Palestinian enclave. The exact configuration of the front in this area is still unknown, but it is already clear that from this direction, the Israeli soldiers are moving deeper into Gaza City. Near the Mediterranean coast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Gaza Strip, clashes between Hamas and the IDF occur occasionally. Palestinian militants regularly attack Israeli positions near Sheikh Radwan, the Netzarim Junction, and in the Al Zaytun area. In the southern part of the Gaza Strip, the Israel Defense Forces are expanding their zone of control near the Al-Qadi school compound. In parallel, fighting continues near the Al-Dilal Mosque on the outskirts of Khan Yunis. The IDF's goal in this direction is to connect the groups wedged into the enclave's south and clear Bani Suhaila, Al-Qarara, and Az-Suraj. After that, the Israelis will continue toward the Mediterranean Sea and will be able to split the Gaza Strip into several more parts. Meanwhile, the Israeli Air Force continues its massive bombing of the entire Gaza Strip. The IDF attacked Jabalia most fiercely, wiping out both homes and infrastructure. The local Al-Auda mosque was destroyed. Palestinian groups continue to shell southern and central Israeli cities.
the IDF command accused the militants of launching missiles in close proximity to the refugee tents in Rafah, provoking strikes on them. Raids by Israeli security forces and clashes with Palestinians continue in the West Bank. The most violent clashes took place in Jenin, Hebron, near Ramallah, and Tulkarm. Hezbollah and the IDF continue to exchange strikes along the entire Israel-Lebanon border. On Friday, the group's militants struck Israel's Matat barracks, causing significant damage. The IDF insists that only 2 people were injured. Pro-Iranian groups again attacked Ain al-Assad and Harir bases of the U.S. in Iraq. The consequences of the attack are unknown, but this time militants used drones to launch the strike. On Friday, unknowns fired mortars at the U.S. Embassy in Baghdad's Green Zone. However, Iranian proxies have not yet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 No injuries. 예. 저게 12월 7, 8일 날 가장 최근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저께까지 그 전화입니다. 최초 공개인데요, 정말. 그저께까지 교수님, 전화이고. 뭐 이제 교수님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예, 저를 비롯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게 좀 알겠고요. 또 하나는 가자지구 이쪽은 북쪽은 다 먹고 지금 남쪽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북쪽도 다 못 먹은 것 같네요. 저걸 그렇죠. 영상만 봤을 때는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저게 아니 그냥 보이는 그게 액면대로 보시면 되는 게 지상에서는 네네. 지금 이스라엘 군의 작전 개념은 이렇게 그 쪼개기죠, 잘게. 가자 지구를 토막 되듯이 쪼개가지고 각 구역을 고립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중해 물을 끓여다가 지하에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넣고 그다음에 그 항복을 유도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인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는 거죠. 지금 아직도 150명 가량이 잡혀 있는데 그 죽거나 말거나 뭐 모르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터널에 물을 넣으면 근데 어쨌든 지금 거기 잘게 토막 내 가지고 잘게 쪼개 가지고 거기 난민들을 아주 좁은 구역에다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마치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듯이 구겨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하마스 알 카셈 부대나 그다음에 이슬람 성전 알 카셈 부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전투 부대가 그래서 그쪽을 괴멸시키겠다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작전 개념인데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선 그 영상을 제가 또 보내드린 그 전투 장면이 있을 텐데 그 하마스 쪽에서 이제 띄운 또 영상을 한번 보시면 방금 그 영상 어디서 띄운 겁니까? 이거는 리바라고 하는 그 러시아 쪽 그 언론이라기보다는 매체인데 여기 좀 객관적인? 그렇죠. 러시아는 지금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 중립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저도 놀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그러대요. 네, 친하고 또 동시에 팔레스타인도 팔레스타인 쪽하고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가 중재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양쪽 다. 그러니까 방금 영상은 중립적인 영상이고 이제 하마스가 주장하는 영상. 하마스가 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전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면 또 감이 달라질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일종의 뭐 하마스 프로파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포가 많네요. 날리는 게 이런 거죠. 아니 저도 좀 충격적인 게 중국이 어디서 났죠? 저게 하마스 가지고 가장 멋있게 찍었습니다 영상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시가전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을 텐데. 아 예. 이 정도 무기를 갖고 있다 이거고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건 뭐 네. 일종의 홍보성이니까. 네, 시가전 영상도 있습니까? 예. 네, 시가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마스 측 영상. 하마스가 아니라 이슬람 지하드 쪽. 친 하마스입니까? 저 지금 친 같이 하마스.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알카셈 부대는 아닌 거죠. 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세계에서 제일 좋다. 진짜죠. 오, 아까 걸리는 거군요. 좋아, 이거 울라. 이게 이걸 봤을 때는 교수님 제가 좀 이제까지 접한 뉴스로 봤을 때는 완전히 뭐 그냥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쓸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물론 많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런데 이게 방어하는 무기가 그냥 소총만이 또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 뭐 그쪽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근데 헤즈볼라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허. 그다음에 지금 RPG 가지고 시가전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하마스 쪽에서 계속 올립니다. 아. 그 시가전 장면들 물론 자기들이 이기는 장면들이죠. 네, 그런데 네, 네. RPG나 뭐 주로 RPG 가지고 이제 전차를 파괴하는 예, 파괴한 장면들이 영상이군요. 많이 나오는데 어허. 그다음 가끔 드론도 나오고 그 네네. 하마스 가지고 있는 드론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드론 공격. 예. 근데 지금 정확한 전황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쪽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아하. 다를 겁니다. 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공식 발표한 그 전사자 통계 같은 걸 보면 한 80명 이스라엘 군이 예. 이제 진입했던 군이,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네, 네.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부상자까지 합치면 뭐 적지 않은 숫자가 이스라엘 쪽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전투 장면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보면은 예. 어쨌든 전형적인 도시 게릴라전을 네. 지금 이쪽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펼치고 있고 아하. 이스라엘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게 쪼개서 아하.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마치 그 공기 주머니 뭐처럼 네. 하나씩 장악을 해 들어가는 방식인데,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수백 킬로에 상당하는 지하의 터널들을 네. 다 장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쪽에 몇 달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반면에 블링컨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가서 하는 말은 예, 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다. 몇 주다. 예. 그러니까 아하. 대략 올해 연말까지 끝내라. 정리하라는 이야기죠. 아. 그러니까 벙커 버스트 같은 무기들을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쁜 놈들 근데 진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는 행태로 봐서는 뭐 미국이 몇 주를 하더라도 아마 계속 갈 텐데 네. 계속 가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아하. 이 출구 전략을 이제 찾아야 합니다. 양쪽 다. 네네. 양쪽 다. 양쪽이라면은 예.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미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갈수록 이제 선거 일정들이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 대선 일정 다가오는데 이 전장을 제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패배했고 사실상 예. 저기 팔레스타인에서도 만일 정리를 못 해내면 예.
외교는 자기가 잘한다고 이야기한 게 바이든 행정부거든요. 아. 외교는 우리가 잘해. 네네. 그런데 외교적 성과가 뭐가 있냐? 그러네요.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쪽을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 미국 내 여론이 더 나빠질 경우에는 바이든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예. 미국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게 이스라엘 이번에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지지가 빠질 경우에는 이건 본인한테 치명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배드 옵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게다가 확전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만일 그런 분위기고요. 레바논에서 그 헤즈볼라 쪽하고 예, 전면전이 붙어버리면 네네. 이 전쟁은 어허. 그야말로 이게 지금은 국지전이에요. 아주 네네. 저 지역에서만 국지전 로컬이죠. 그다음에 이게 리저널 지역 전쟁으로 번지면은 네네. 그다음에 세계 전쟁으로 가는 건 또 시간 문제가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지금 이게 이스라엘 전쟁이 사실상 미국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다가는 중동이 폭발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네네. 라이시 대통령이 푸틴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네네. 푸틴은 여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네. 사우디 와 있는데 중동에 왔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니까 갑자기 또 비행기 타고 다시 날아가서 아하. 모스크바에서 이제 이란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냐 그러면은 네네. 뭐가 그리 급하길래 예, 예. 이란 대통령이 직접 바로 날아가서 음. 푸틴하고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밝혀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본다면 뭐 가자 이야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러시아하고 이란 관계는 지금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거의 군사 동맹 관계예요. 거의 어허. 그 수준에 가 있는데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뭐 움직임이라든가 작전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마 무기 지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을 거로 보여요. 아하. 그다음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러 이란인데 결국은 네. 중러 이란 그다음 최근에 북한이 거기에 일종의 네. 가입을 한 셈이고 네네. 중국 러시아보다 러시아 이란 관계 훨씬 더 강합니다. 결속이 훨씬 더 강하고 군사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왜냐하니까 러시아의 오. 그 발전 전략, 국가 전략이죠. 예예. 그랜드 스트래티지, 소위 말하는 네. 그랜드 스트래티지는 유럽을 버리고 남쪽과 동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 남쪽 루트에 이제 결국 인도인데 정착점은 네. 그 인도로 가는 중간 길목을 이란이 어허. 그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지정학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쪽은 중국을 이야기하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네, 한 네. 새로운 발전 노선인 거고 남쪽은 이제 인도 러시아하고 인도를 연결해서 그쪽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지경학적 구도인데 여기서 아하. 이란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이것도 여전히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이 이런 아주 강고한 군사적 수준까지 가는 전략적 예, 협력 예. 체제를 현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이 군사적 협력이 고도화될 거로 봐요. 아. 이번에 그렇기 예. 때문에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 특히 시리아에는 러시아가 공군기지, 해군기지가 이미 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첨단 무기들이 다 거기에 배치돼 있단 말이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지역을 네. 어떻게 해서든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포석을 구상 중인 걸로 보여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 일각에서는 그 교수님 그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스라엘이 지고 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있어 네.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전쟁의 승부를 어떤 개념으로 볼 건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작전 목표는 하마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완전히 예. 선멸해 버리는 거죠. 목표가 하마스 제거다. 네. 그게 전쟁 목표이고 어. 공식수로 이야기하는. 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인정 청소를 하겠다는 거죠. 네. 230만을. 이건 뭐 절대 공식화될 수 없는 목표인 거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인종 청소, 네네. 지노사이드뿐만 아니라 도미사이드라고. 네. 도미사이드. 그러니까 도미사이드 하면 거주지 말살, 아. 초토화죠. 도미라는 게 도미노 할 때 도미가 아닙니까?
도미실 그러니까 도미토리 기숙사할 때. 기숙사 할 때.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어두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도미사이드. 거주지를 그냥 다 학살해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가자 시에만 하더라도 30만 가구를 파괴했거든요. 네네. 거의 절반이 넘어요. 모든 집의 절반 이상을 다 파괴시켜 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거기는. 끔찍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노사이드가 붙는 거죠. 예. 도미사이드, 지노사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쟁의 목표라면 이 하마스 쪽의 목표는 네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다른 뭐 일단 이스라엘의 군사적 그 점령을 종식시키고 예. 가자지구 봉쇄를 허물어뜨리고 그다음에 잡혀 있는 8,200명 인질을 석방하는 거. 아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 인질 240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질을 8,200명을 잡아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 몇백 명 풀어줬잖아요. 네네네. 풀어준 그만큼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네. 수안지구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가자에서 풀어준 그만큼 다시 잡아드립니다. 또 가둬요. 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악마들이네, 악마들 진짜. 근데 우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240명 잡아간 건 테러리스트고 나쁜 놈이고 네네네. 악마고 근데 8,200명을 잡아놓는 게 이미 잡아놨고. 한 말도 안 해요. 예. 그리고 풀어준 만큼 또 잡아. 그래서 어린이들도 상당수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마스 입장에서는 하마스 이 인질을 입장에서는 석방시키는 그렇죠. 거. 이것이 이제 8,200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다. 네, 그중에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건 뭐 전략적 목표인 거고 이번 싸움의 목적은 일단 일단 인질 석방,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슈를 네네. 국제적으로 재점화시킨 거죠. 아하. 우리 이거 성공했죠. 이건 완전히 성공한 거네요. 이제 네. 뭐 거의 대부분 미국 그래서. 빼고 미국, 영국 빼고 한국 빼고. 네네. 한국 빼고 일본도 찬성했는데 빼고. 보니까 일본도 빼고 그래서, 일단. 네. 두 나라, 투 스테이트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국과 거의, 해결 방법. 하마스는 한때 격렬히 여기에 반대했죠. 네. 오슬로 협정할 때는 그러니까 90년대 격렬히 반대해서 이제 하마스가 독립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걸 이제 피에로는 계속 그 안을 가지고 간 거고. 어허.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 선거에서 하마스가 압승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봉쇄가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에. 민주적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기니까 엎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원인이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더 먼 시작은 물론 48년에 있지만 네네. 지금 가자지구 봉쇄의 분쟁의 시작은 그때 어허. 선거를 해서 이기니까 엎어버린 거예요. 예예. 그래서 봉쇄하고 못 나오게 하고 아. 그다음에 가자와 서한지구를 분리시켜버리고 네네. 그리고 한쪽은 하마스 한쪽은 파타당이 네.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 거죠. 서로 견제하게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마스는 아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의 정치적 필요조건입니다. 네네. 두 개를 쪼개 놓는 거죠. 아. 두 지역으로도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이쪽에 서한지구 가서 야 니들 이러면 하마스가 들어와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어허. 서로 쪼개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하마스가 파타만이 아니라 하마스도 필요하다. 그렇죠. 야, 그래서 이건 정말 하마스를 다 끔찍한 전략이네요. 다 없애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은. 없애지 않겠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네, 정치적으로 본다면 하마스가 있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이게 국제 정치입니다. 이런 게. 오, 끔찍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하마스를 제거하지만 예. 속셈을 보면 힘을 전략적 약화까지는 몰라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걸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완전히. 야, 교수님 이게 지난주에 그 전 뉴스 중에 제가 또 충격받은 게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그 방송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공격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징후가 많다라고 그렇죠.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번에 나온 게 또 그 주식에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뛰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보는 다 샜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 말씀이랑 연관이 되네요 이게요. 그렇죠. 야, 이 즐기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이거. 본다면은 이제 하마스가 이번에 이거 역공을 한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국제적으로 재공론화
그다음에 인질, 그다음에 알쿠드스 사원 침탈을 막는 거. 네네. 그래서 이번 작전 이름이 알쿠드스 홍수잖아요. 어허. 그 사원 이름을 따서 그게 네. 이스라엘 그 시오니스트들이 좀 못할 짓을 많이 했어 거기 가서. 그 사원이 어디 있는 건데 교수님? 거기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아, 다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붙어 이슬람 그 사원에 못된 짓을 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러니까 이걸 막겠다. 네, 그걸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다는 못했지만 일정하게 인지를 석방했고 예. 분명히 첫 가서 번째 거고요. 데리고 나왔잖아요. 네. 그 민중들이 볼 때는 뭐 그러네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데리고 네네 나온 거고. 네네. 그다음에 어쨌든 팔레스타인 문제 이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국제 이슈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전쟁 난 이후에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시오니스트들이 그 사원에 가서 함부로 못하게 했고.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군요. 하마스 이기지 주장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뭐 네타냐후가 좀 이렇게 공갈을 하는 게 어허. 빨리 항복해라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거기 그 막 옷 벗겨 가지고 예예.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거 한번 그 보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게 80년 광주가 떠오르던데 저걸 네. 보니까요. 이게 어떤 근데 사진인가요? 저거를 이스라엘 쪽에서는 저거 이제 뭐 하마스를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아. 거죠. 하마스 대원들을 저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하마스 대원들은 슬리퍼 신고 전투하지 않아요. 어허. 저기 샌들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막 널브러져 있는 거 말씀하신 네. 거군요. 그다음에 이게 전투 중 항목 투항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 뭐 부상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에 총기 같은 것들이 총기들이 네네네. 한쪽에 세워놓거나 보통. 네네. 그러니까 뭐 압수한 그런 거 압수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에요. 여기 지금 혹시 사진 중에 그 약간 통통한 사람 예, 사진 있습니까? 언론인. 없나 보다. 그거는 이제 교수님 그 페이스북에 예. 있는 모양인데요. 사진 보니까는 언론이네요. 통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전혀 그러니까 군인 같지가 않던데. 이 사진 말고도 여러 개가 나왔는데 예. 저거는 만일 포로라고 한다면은 저건 전쟁법 위반이에요. 포로라고 해도 전쟁법 위반이고. 예. 어떤 그걸 면에서 그렇습니까? 포로 학대죠. 포로 학대니까 위반이고. 정식 전투 중에 아하. 그 붙잡힌 포로들을 저렇게 대화 안 됩니다. 저거 다 포로 학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민간인인데 민간인이면 더 큰 문제군요. 그렇죠. 와. 저는 심각한 문제죠. 예. 심각한 국제 인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저 대부분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예, 저 예. 트럭 오른쪽에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실어서 실어서. 어디론가 갔다 하는 건데 나중에 일부는 뭐 석방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마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질로 또 잡아놓을 거예요. 인질이 지금 8,000명인데 또 이게 포함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더 잡아들이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또 교환할 때를 생각한다면 넉넉히 잡아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 중에는 일부 유엔 직원도 있었다 그래요. 아니. 직원들, 그 다음에 교사들, 학생, 뭐 심지어 의사도 있었다 그러고 포함돼 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막 민간인들을 비전투원이죠 이른바 잡아가는 건 명백히 위법입니다. 네, 거의 저희가 80년 5월 광주의 노래 중에 트럭에 실려 어디 네, 갔지 뭐 딱-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딱 딱 그 그 장면 얘기네요. 저분들이 제발 학살당하지 않았기를. 네. 그래서 일부는 예. 그 옷 벗는 거 탈의를 거부한 몇 명은 뭐 총살됐다는 설도 있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 사진 말고도 다른 데 눈을 가린. 예. 눈을 가린. 근데 대부분 저렇게 전투원들은 저렇게 그 나이들이 많지 않아요. 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카셈 부대는 아주 젊어요. 네. 막 성인이 된 애들이고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대원의 85%는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라고. 네. 그리고 전쟁 중에 부모를 잃어버린.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항복하지 않아요. 저렇게 항복할 수가 없다. 네. 그 사람. 그건 왜냐니까 네. 차라리 자살 부대가 그 자살 폭탄을 둘렀으면 둘렀지 저렇게 대량으로 투항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적개심이 이제 그만큼 엄청난 거죠.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친다 그러면 저게 더더군다나 전투원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대로. 네. 좀 그게 훨씬 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저러나 다 이건 전쟁 범죄고 인권 범죄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에서는 저런 예. 사진 막 유포하면서 아주 네네. 즐겁게 하마스 대원 잡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그 푸틴이 국제 그 전범 재판소에 해서 지금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막 잡겠다고 미국이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푸틴이 그래서 이제 푸틴이 뭐 밖에 못 나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버젓이 지금 중동을 왔다 갔습니다, 교수님. 그것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비행기에 네네. 전투기 편대가 그렇더만요. 오히려 하면서 같이 쭉 떠는 걸 보면 네 대인가? 전투기가 딱 같이 가더라고요. 또 더 재미난 거는 예, 예. 그 시간 동안에 어? 지중해에 있는 모든 미국의 통신이 두절됐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정말 또 처음 듣는 뉴스입니다. 전자 뭐 뜨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모든 통신망을 그 제밍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러시아에서? 오이구.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전자전 역량을 여실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일대를 그냥 마비시켜 버린 거예요, 모든 통신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당한 거예요. 무기를 쓸 수가 없겠군요. 그러니까 뭐 드론을 띄우려 띄워 그다음에 그 미사일 날아가다 푹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그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게 러시아의 어떤 그 전자전 수준이 예. 미국도 인정해요. 이건 자기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렇군요. 전쟁 시작할 때부터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무 뭐냐면 재밌습니다, 이건 진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역량들이 더 배가 된 거죠. 실전을 통해 가지고 예. 그 러시아의 전자전 강화할 위력이죠. 푸틴이 그 비행기 뜰 때 편대가 뜨고 일대 제밍이 됐다. 모든 통신 두절 시켜놓고 이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쏠래야 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찾을래 찾을 수가 없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아도 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쏘면 날아가 다른 데로 가고.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모두 스탑 시켜버렸으니까. 이야. 그 사진을 보니까 네. 푸틴 비행기 가는데 전투기 딱 양쪽으로 두 대씩인가 쫙 가는데 뜨고 뭔가 그 경호원들 동시에 쫙 가는 것 같은. 모든 그 전자전 통해 모든 통신 두절. 그렇군요. 야, 이미 거기서 좀 약간 그 미러 대결에서 좀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전자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네요. 러시아가 분명히 예. 매우 강합니다. 게다가 이제 밖으로는 못 나올 거다 그랬는데 또 이제 중동에 버젓이 왔다 갔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습니까? 왜냐니까 그 재판 간할 건이 없는데 그다음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죠. 거기에 ICC 조약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할 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뭐라고 그것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교수님. 당연히 뭔가 거기 되는 줄 알았죠. 심지어 그 트럼프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만일 미국 시민 한 명이라도 니들이 네덜란드에 있는 ICC 국제 형사재판소가 네. 관할권 행사한다. 우리 저기 그 해병대 파병할 거라고 그랬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한 명이라도 잡아가면. 어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남아공에서 저기 네타냐후를 ICC에 이제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야. 왔다는 거기 가긴 갔어요. 저기 누구 한 명이 예. 그게- 제소하러 갔는데. 아니 제소했는데 제소했는데. 조사한답시고 왔어요. 가자지구에.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그 ICC 뭐 재판관 조사원? 네, 조사 네네. 뭐 누구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국엔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진짜. 좀 다르죠. 교수님 말고는 정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왔는데 인터뷰도 안 해. 가라고 그냥. 그만큼 원래 ICC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죠. 저도 처음에 막 지지를 했고 그런 한 20년 훨씬 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건 해도 너무 심한 편파다. 그리고 이 뒤에는 영국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푸틴하고 그다음에 아동 보호관이에요. 그 여성은 누구냐면 그 도네츠크 시에 있는 폭격 위험에 처해 있는 애들을 일시 피신시켰다는 거죠. 러시아 땅으로 부모 동의하에 아이들이 위험하니 데리고 가겠다. 갔다 오고 다시 다 왔어.
그런데 아동 유괴고 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가 애들이 죽었어야 걔들은 속이 시원했겠군요. 그러니까 영국애들은.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와서 네. 애들을 막아야죠. 포탄이 안 떨어지게.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게 포격을 못하게 막았어야죠. 네. 근데 그거를 일종의 정당 방위 조치에 대해서 그 ICC가 그렇게 나오면서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정말 악당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악당 영화를. 그러니까 이게 특히 네덜란드가 유독 지금 심하게 굴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 정권이 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번 새로 수상이 될 사람은 예. 이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하겠다고 또 이야기 나온 거예요. 구구라는 또 그렇다대요. 그러니까. 구구가 됐는데도 더 이상 우리 우크라이나에 무기 못 줘.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런 구구라면 거기 좀 가서 인정해 줄 지금 우리 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때문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일 간다는 건가요? 서로 이제 네네. 서로 푸틴 잡으러 가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 국제전범재판소에 자기를 제소하러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재미난 게 말이죠. 이거 네. 국제법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예. 저렇게 무도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재판할 게 없어요. 가입 예. 회원국이 아니에요. 음. 회원국이.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니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니들 판사들 우리가 다 수배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 그 실은 지난번에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담 할 때는 푸틴이 대신 안 가고 네네네. 화상으로 화상으로 참석했지 했죠.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사우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가서 편대까지 같이 떠가지고 어. 전자선까지 펼치면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영국 쪽에서 제일 열받은 게 네. 원래 12월 초에 그 사우디 황세자가 총리가 예. 영국을 방문해서 뭐 서로 에너지 문제 논의하려 했는데 어. 푸틴 온다고 아예 취소해 버렸어. 그러니까 야, 영국에서는 거길 안 가버리고. 영국에서는 열에 있는 대로 받는 거죠. 아 우리 나중에 갖게 해버린 거예요. 야, 국제관계라. 완전히 찬밥심이 돼버렸군요. 국제관계에 이렇습니다. 약하면요. 네네네. 그러니까 푸틴이 올 때는 뭐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하고 그랬더만요. 영상 같은 거 보세요. 어휴, 기마 부대 뜨고 막 비행기로 그 러시아 깃발을 그렸던데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그 독일 대통령이 갔어. 네.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아, 30분 동안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대접이 완전히 다르군요. 푸틴이 오니까 그야말로 예. 극진한 그야말로 네. 그 대우를 했는데 독일 대통령 가니까 비행기가 내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30분 기다리다가 네. 독일 대사관 직원이 가서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러시아의 영향력,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완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 다른 그러니까 형태로 이게 이걸 뭐 보여주는 증거네요. 외교는 절반이 의전인데 네네. 이 의전을 보시면은 그쪽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왜 저러는지가 보이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친미예요. 친미 국가예요. 당연히 친미 국가인데. 그 윤석열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친미 국가고 기본적으로 그런 외교적 스탠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네. 저기 독일 대통령은 완전히 찬밥 신세고 아. 완전히 푸틴은 무슨 저렇게 극진한 대접을 할 수 네. 엄청난 거죠. 그러네.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국제 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한미일 국가안보 담당자들이 네, 회의를 했습니다. 안보실장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뭐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황당한 거는 북한에서 자꾸 해킹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미사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겠다는 거예요. 해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핵과 미사일을 해킹으로 돈 벌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해킹을 잡으면은 북한이 더 이상은 핵미사일을 못 만들 거다. 그러니까 계속 이 유치한 수준의 이 안보 담당자들이 아주 유치한 네, 유치원 수준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서로 좀 토론다고 네. 할 텐데 무슨 해킹으로 돈 벌 때 수조 원을 벌었다는 거 수종을 아니에요? 벌었다고 수조 하더라고요. 원을. 네, 그 야, 기술 대단해요 좀- 능력이. 그 기술 좀 공유하면 이 남한의 가난한 이런 지금 진짜 지금 저희 경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해킹 수송을 좀 수입해야 되겠네. 그 기술자만 몇 명 데리고 오면은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데. 예. 근데 이거에서 뭐 원점 타격을 하겠다. 그다음에 예. 원천 봉쇄를 해서 절대 못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국가 외교 정책의 목표를 예.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 스스로 희화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 관계 이론 중에 그 뭐 가장 정론 중에 하나가 그 안보 딜레마 내지 안보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안보의 역설 이건 뭐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건데. 아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신무기를 뭐 도입을 했다든지 하면 개발을 했다든지 하면 그 상대방은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을 또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서로 주고받다 보면 계속 올라간다. 안보가 아하. 더 위험해진다는데. 예. 그러니까 더 쉬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럼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안보는 더 좋아졌냐 나빠졌냐. 네. 근데 돈은 훨씬 더 많이 쓴 거죠. 네. 근데 안보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예. 안보 상황은 더 약화되고 동시에 음흠. 우리 안보는 더 미국에 의존 종속되는 거고 네. 이번에 와서도 하는 말 들어보면 뭘 하겠다는 건지 예. 신 이니셔티브 네.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네네. 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거와 같은 이 구도 이 한반도에서의 예. 핵과 관련된 구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비핵화하고 그 체제 보장 혹은 네. 안전 네. 그다음에 경제를 바꾸는 구조 자체가 붕괴됐다고 그랬잖아요. 끝났다 이제 그것은. 네. 그리고 입만 열면 유엔 제재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 제재 당사자 중에 하나인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무슨 제재? 이미 끝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또 들고 나와가지고 네. 뭐 안보 저기 무기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무기 거래 증거가 뭐냐? 네네. 컨테이너 2,000개가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더라고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러시아 쪽에서 계속 나오는 자료 같은 네. 통계 같은 걸 보면요, 지금 작년보다 지금 러시아의 모든 부문에서의 군수 생산이 적어도 3분의 1 예. 가량 30%더 늘어났어요. 충분히 개발한다. 자체적으로. 더 늘어났는데 러시아에서. 그러면 그 이 북한이 쓰다 버린 오래된 낡은 뭐 포탄이나 무기조 그게 무슨 보탬이 되냐는 거예요. 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러시아 쪽에서 발표한 자료라든지 나온 이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네. 아니 무기 생산량을 30%를 더 작년보다 더 늘리고 앞으로 더 늘릴 텐데 예. 북한산 무기가 양이 도대체 얼마길래 네. 무슨 보탬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의 목표를 네네. 저렇게 이 공상과학 혹은 공상과학 속에서 공상과학 좋습니다. 공상과학. 전혀 비현실적인 네.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건 그야말로 예산 낭비예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오류입니다. 그거는 근데 조금만 주의 깊게 봐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인 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한미리 안보실장들이면 정말 최고로 책임자들 아닙니까? 뉴스만 정기적으로 체크한 저보다 상황을 더 모르면 어떡합니까? 예. 야 진짜.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뭐 쉬워서 예. 지금 북한에 쓰다 버린 네. 무기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산 무기가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이 되었죠. 네네. 그거는 누가 썼냐? 우크라이나 군이 쓴 겁니다. 러시아가 쓴 게 아니고. 미국이 나포에서 작물로 갖고 있던 거를 그 작물을 이미 처분한 거죠. 네. 우크라이나 군에. 그러니까 받아서 쏴보니 오래된 포탄 잘 안 나가요. 네. 그런데 가다가 터지고 제대로 안 맞고 하니까 막 그 이 클레임이 걸린 거 이 뭐냐 이런 걸 왜 주냐. 네. 우크라이나에서 클레임을 걸었다는 거죠. 그 우크라이나 군이 예. 그걸 그 사정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나라 뉴스만 검색해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 딴 데서 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뉴스에 뉴스만 나오는 봐도. 이야기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교수님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게 이렇게 황당한 얘기들을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모여서 이런 황당한 회의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뭡니까? 교수님? 예산 낭비하고 그다음에 무슨 보이기 네. 그 보이기 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유엔 제재 위반했고 무기 거래했고 아. 증거 없어. 그럼 뭐 어떻게 위성 저거는 근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성 기술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네. 북의 군사 정찰 예.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쐈잖아요. 우리도. 쐈죠. 우리도 쐈는데 그럼 12월 2일 날 쐈습니다. 왜 10일 거냐는 거예요. 그럼 서로 쏘지 말아야죠. 네. 그게 미국도 쏘지 말고 예, 다 안 쏴야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쏘지 말아야죠. 아. 그런데 이게 가만 둘 다 쏘다 보니까 군비 경쟁은 더욱더 가열 네. 막 열이 올라가고 예.
누구한테 보탬이 되냐. 그러니까 전형적인 안보 역설 상황이 초래돼 버린 거죠. 예. 아니,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약간 화가 나는 게 이게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 완전히 그냥 일상화돼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회의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야. 근데 현재 한미라고 하는 건 역시 뭐 미국 주도니까 이건 예. 뭐 의문의 여지 없이. 근데 이제 과연 트럼프가 이걸 계속 가지고 갈 건지. 트럼프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던데요 오늘. 또 네. 트럼프가 한미일 아니 나토도 해체하자고 하는 게 트럼프인데 아, 나토도 해체자 그 필요 없다는 거죠. 뭐 필요 사실 나토라고 하는 건 그냥 미국이에요. 미국 예. 이름만 그래 미국이죠. 걸쳐놓고 예.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건데 별만 뭐 여러 개 달아놓고 아.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토 해체하자고 한 게 아하. 그 트럼프인데 물론 무산됐지만 네네. 그럼 한미일 동맹은 또 뭐냐? 네네. 트럼프 외교 입장에서 본다면 아시아판 나토인데. 필요 없는 짓을 하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그 바이든의 가치 동맹, 이 가치 외교 이게 정말 위험하군요, 교수님.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가치 없는 외교네요. 그렇죠. 무가치한 가치 외교. 무가치한. 무가치 외교죠. 무가치 예. 외교.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한국이랑 사우디 이번에 엑스포에서 정말 교수님 어마어마하게 표가 차이 났습니다. 정말 공상 과학이 아니라 공상 비과학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아니 무슨 뭐 50표 뭐 많게는 80표 얘기하더니 무슨 네, 29표 나왔어요, 교수님. 그렇죠. 6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게 이제 윤석열의 무능만이 아니라 세계가 좀 재편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좀 못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이 사우디와 한국의 이게 뭔가 선택의 차이, 외교의 차이 이런 것 맞습니다. 아닌지요. 그게 네. 포인트죠. 왜냐니까 거기 투표하기 전날 뭐 우연히 다른 자리에서 제가 뭐 국제관계 전문가들이죠. 뭐 식사하고 이러면서 네네. 전날. 안 된다. 안 된다. 될 거다. 아하. 안 되면 뭐라 하겠냐. 뭐 뭐 오일 달러에 밀렸고 오일 머니에 우리 밀렸다고 이렇게 발표할 거다. 정말로요? 네. 그걸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네, 그대로. 근데 웃기는 거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포션 그 몫으로 보면 우리가 사우디보다 위에요. 네. 우리가 더 많은데 아하. 사우디 오일 달러보다 오일 머니보다 네네. 10 머니가 더 많은데 아하. 그럼 그거 쓰지. 네.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별별 구질구질한 이유를 대는 거죠. 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이거 하기 한 달 9월 달인가 그때도 이미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이거 안 될 거다. 예. 왜 안 되냐? 중요한 걸 안 된 이유가 중요한 거죠. 예. 그 이번에 이렇게 된 데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다음에 우리 뭐 저기 정부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건 이미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세계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갈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럼 어디로 바뀌고 있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 네. 옛날 우리 뭐 개도국이라 불렀던 이번에 정부 발표 내용 보면 또 뭐 개도국표 그 사람들 개도국표이란 명칭도 안 씁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명칭을 대신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 개도국하고 있는 개도국에 네. 뭐 개발도상국이다. 네. 네, 네. 거기다가 뭐 공공 자금을 얼마나 공공 외교를 통해서 얼마나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안 되는 겁니다. 예. 사우디는 이미 브릭스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우디는 러시아하고 관계 좋고 사우디는 중국하고 관계 좋고 이란하고 관계 풀고 하고 네. 미국이 하라는 대로 쫄개짓하고 있는 우리 외교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사람들 바보는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는데 나라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위인데 네, 네. GDP로 보면은 예. 인구도 많고 어허. 더 위도 위고 거기야 뭐 저기 아무리 수기가 많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본다 우리가 2조 달러 넘어요. 거기는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사우디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력이 더 강한데 뭐 오일머니 같은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외교의 실패를 그리고 외교는 왜 실패했냐? 세상 돌아간 걸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예.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세계화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세계화 안 된 겁니다. 예. 자본만 세계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자본만 글로벌 캐피탈 예, 된 거지. 네, 네. 여전히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는 이런 것들은 후진적인 거죠.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세계화 얘기 나왔을 때 사실 90년대 초반에도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전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의 자본이 이게 세계적으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말이거든요. 근데 극명하게 드러난 거군요 이게. 딱 보세요. 결국 이거 뭐 2차전에 2회전에 올라가면 우리가 뒤집고 뭐 어떻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 이미 해외 뉴스에서 이미 뭐 택도 없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도 네. 이 2차전에 올라가 우리가 뒤집을 거라고. 예. 어이가 이거는 없습니다. 국민을 기만해도 이만저만 기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아직도 완전히 모르잖아요. 사기꾼인 거죠. 아직도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 그들이 예. 윤석열 정권이 이걸 모른다. 왜 모르잖아요. 그리고 개도국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상 비과학 정권이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되풀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니까 왜 자기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가 바뀐 거예요. 예. 이거는 분명히 뭐 어디로 갈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 그것도 매우 빨리 바뀌고 있다. 매우 빨리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이 신세계 질서의 핵심 축이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또 3자가 와서 네네. 해서는 안 된 말 또 하잖아요. 네. 남중국 해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대만 문제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당군 이래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를 경험을 했는데 그중에 네. 이후의 절반이 대중무역이에요. 네. 그러면은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사태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의사도 없다는 예. 거예요. 가서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3국 안보실장회의에서 네, 그 얘기를 와서 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이야기하고 예. 또 대만 해협 이야기.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해협 문제는요. 우리 서해안과 같은 전장입니다. 예. 거기서 전쟁이 나면 바로 서해안도 같이 나요. 개입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이제 시간이 뭐 많이 흘러가 버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질문은 좀 재미난 문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이번에 보니까 서울이범 보셨더라고요. 서울이범을 보시고 나와서 약간 기분이 나쁘셨어요, 교수님. 아니 이게 서울이범 이거 이 전두환이랑 이 나쁜 군인 참된 군인과의 대결이 아니다 이것은 이 뒤에 누가 있다. 네, 이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영화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뭐 그걸 흠잡는 이야기 전혀 네. 아니고 문제는 12.12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네. 참된 군인 정신하고 네. 권력 의지하고의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혹시 젊은 애들이 엄청 영화에 많더라고요. 네네. 이 친구들이 그 영화를 보고 문제를 그렇게 인식하면 어떡할까 우려되는 거죠. 아하. 왜냐하니까 12.12 터지기 전에 미국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자기들끼리 정보도 공유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이 들었는데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죠. 아직 더 네. 조사 안 해봤으니.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특히 이란과의 관계 속에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란 혁명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시켜 말씀드리면 이란이 계속 나오네요, 교수님. 오늘. 이란이 그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이란의 당시 그 혁명 때문에 실은 광주가 아하. 좀 불행한 경우를 당했다고 봐도 돼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니까 또 다른 제2의 이란은 당시 카트 정권으로서 절대 막아야 돼요. 사태. 왜 특히 미 대선도 연결돼 있잖아요. 예. 바로 80년 거기 하반기에 대선 일정이 있었잖아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란 혁명 특히 우리 5월 그 직전에 그 미 대사관 그 이란에 네. 대사관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어허. 그게 당시에 미국 내 여론에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네. 그 직후에 5월 광주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빨리 입장에서는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군요. 밟아라는 거죠. 빨리 밟아라. 그리고 12.12도 그에 79년에 이슬람 혁명이 터졌지 않죠. 이란 혁명이. 아. 그러니까 안보 이데올로기 내지 어떤 아하. 이런 것들이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에. 아, 교수님 이렇게까지 영화 만들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싹 다 빼버리고, 물론 영화니까. 근데 네네. 거기 등장한 미국 대사관 뭐 합참의장 아니, 여기서 있는지 말고 빨리 가세요. 이 착한 그건 거짓말이네요. 착한 아저씨 역할로만 아하. 비춰지는 거, 그죠? 그건 거짓말이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저기 11.6 때 네. 박정희가
죽고 30분 바로 30분도 안 걸려서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아. 자기들이 이거 회고록이 다 네, 나와요. 네. 제 이야기 아니라. 교수님 글 보니까 또 그게 11일인데 한 달 전인 9월 26일 날 김재규를 만났다면서요. 네, 그것도 자기들 네. 하던 이야기죠. 미 대사가. 그리고 네. 12 이틀 후에 전두환을 만나요. 예. 왜 만나냐는 거 왜? 네. 이미 그 이전에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 그룹이 없고 네. 정치권 삼김 씨는 아니야. 그다음 학생운동 시민사회 아니야. 급진파들이야 얘들. 그럼 남아 있는 거는 군대밖에 없죠. 이미 전두광밖에 없다. 전두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전두환 그룹이 있는 것도 포착이 됐어요. 네. 포착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 얘들 둘이 싸움 붙이면 어떻게 되지? 내전이 터지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은 이 남북 네, 관계 네. 이게 꼬이는 거예요. 음. 그럴 바에야 불확실한 것보단 확실한 어떤 놈 하나에 몰빵을 투자하는 것이 네, 해준 정치적으로 거군요. 제일 유리하죠. 네. 그 과정 속에서 5.17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까지 다뤘으면 영화는 재밌었겠습니다만은 바로 또 삭제됐겠죠. 이번에 지난 저희 영상처럼.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발 삭제되지 않기를 네, 구글 측에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네, 그 구글 측에서 막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국제관계 이해영 두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